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공감 오늘 진행 맡은 오유진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출생 문제를 가지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저출생 문제를 꼽은 겁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사회도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텐데요. 제주도 의회에서 이 문제에 책임지신 분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숙 의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장 홍인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 의회가 후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출생 문제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저출생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을 했는데 출범 배경부터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다 아시다시피 이건 제주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식이 좀 많이 이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인구 소멸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위압감을 갖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 현행 정책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그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의회도 같은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저희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위 구성을 이렇게 봤더니 8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네. 김경학 전 의장님도 계시고 네. 갱재관 의원님들 많이 포함되어 계시던데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보시다시피 저희 초년병, 예. 초년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초선의원 이제 김기환 부위원장님과 나머지 의원님들은 다 이제 위원장님이셨고 재선, 재선, 3선 삼선 계시더라고요. 예, 너무 적극적으로 예.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 70년대생들이 태어날 때만 해도 130만, 30만 명이 태어났었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연간 30만 명도 태어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사회가 이렇게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고 있는데 네.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출생률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게 이제 90년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네. 30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출생률 하락의 원인이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원인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저출생의 원인이 뭡니까? 저도 결혼해서 예.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도 있었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결혼과 출생이 이제는 페널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인식 개선도 돼야 되지만 예. 사실 저 역시도 너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70년대 예. 좀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뭐 말은 아이를 키워야 된다, 뭐 예.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아이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크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해야 엄마로서 또 주부로서 여성으로서 또 남편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일과 이 육아에 대해서 예. 정말 바쁘게 예. 하기 때문에 예. 조금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도 잊어버리고 있지만 예. 제일 안타까운 건 그거죠. 일에 파묻혀서 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생각한다면은 그때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낳으면 알아서 커주는 예. 시대이기도 했는데 네. 최근에는 맞벌이가 이제 일상화됐고요. 그렇죠. 예. 일과 양육이 병립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 맞아요. 그리고 또 치열한 경쟁 사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저출생의 네.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 사실 언론의 힘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뭐 사랑의 스튜디오라든지 예. 그리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예. 그리고 우리 결혼했어요. 예.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주류였으면 예. 지금은 아시잖아요. 예. 나 혼자 산다. 그리고 뭐 이혼 남녀, 예. 기타 이렇게 혼자 살아도 행복하다. 그리고 또 그게 우리 지금 세대들이 봤을 때는 약간 부러움에 예. 저도 마찬가지고 가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를 우리 방송이 이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그것도 있고 예. 또 하나 이번에 도정질에서 우리 현지영 의원님이 잠깐 비추기도 했지만 그 제주도 청년 세대들에게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예. 그 지원 정책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예. 상대가 없어서
상대가 없어서. 예, 저희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뒤에 뭐 뒤통수 한 대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보통 예. 경제적인 자립이라든지 예. 그리고 뭐 기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연장선 예.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진짜 가장 기본, 기초. 상대가 없어서 예, 상대가 없어서가 1위였다라는 예. 세상의 절반이 여자고 세상의 절반이 남자인데 남자인. 상대가 없다고 그러는 건 이게 미스매치, 만나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농담도 했습니다. 제가 저출생 이제 고령화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제가 또 맞선을 주선하는 예. 그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예. 지금 고민 중입니다. 특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그럴 수도 있죠. 맞선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야, 제주도 역시 그동안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들을 펴왔을 텐데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책기획안에서 공개한 그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서 주 내용은 뭐 가족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예. 그리고 육아의 공공성 확보 해피아이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렇게 다자녀 가정에게 자녀에게 뭐 그 공무원 시험 가산점 이런 실질적인 부분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런 정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잘 대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점수 만약에 준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 점수 출산 정책 조금 아까는 뭐 농담식으로 했지만 정말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정말 조금 생각했을 때는 아직 점수 주는 건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라는 것이 그래도 정책을 떠나서 그 실생활이라든지 우리 그 현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또 예. 하나는 그걸로 인해서 뭔가가 이제 좀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예.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예. 조금 기간적인 시간적인 걸 보고 예. 다음에 제가 한 80에서 90점 줄 수 있도록 예. 도에서 예. 적극적으로 예. 이 부분에서 예. 좀 우수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낙제. 낙제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그럼에도. 제주도의 합계 출산율이 네, 0.83명. 맞아요. 예, 0.83명이면 이게 제주도가 받아든 이제 점수표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완전 낙제죠. 예리하십니다. 낙제죠 이게. 예,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이게 국가적으로도 0.72명이니까 국가적으로도 우리 국가 정부도 이제 낙제점이고 제주도 네. 역시 충분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 문제 좀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혹시 조직 개편이라든가 예산 투자의 부분에 있어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어떤 뭐.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들이라든지 주거 그리고 뭐 일 관련한 경제적인 그 지원책을 많이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당사자인 예. 뭐 임신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리고 임신된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아정책에서 3개월 일하고 3개월 이렇게 해주는 거를 지금 정부에서 6개월로 이렇게 늘리고 있거든요. 육아휴직.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탄력적으로 예.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요즘은 산모들도 좀 예. 건강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이렇게 딱 놔버리는 이렇게 예. 단절되는 부분을 좀 겁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꾸준하게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예. 일과 이제 이 육아 그리고 이제 출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에 조금 예산 투자가 예.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신한 부부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기에 예. 그랬습니다. 예. 지금 결혼하기 전에 뭔가를 막 투자해서 주는 것보단 예. 혼인신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그럼에도 혼인신고라는 그 제도적인 걸로 해서 딱 혼인신고 됐을 때 이제 조금 약간 경제적으로나 기타 이렇게 좀 주고 그 다음에 또 임신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저귀와 분유값 예. 정도는 정부에서 예. 그냥 필수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줄 수 있는 예. 대안을 좀 했으면 좋겠고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시잖아요. 예.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비라든지 이렇게 되게 힘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다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출산을 하는 이런 거 예.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게 페널티가 아니고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정책, 실질적인 정책에 예산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출산하는 게 이제는 벌 받는 것처럼 예. 여기지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동료들한테도 예. 축하는 받고 있으나 예. 좀 이런 저런 부분에서 좀 눈치 아닌 눈치도 보고 본인 스스로가 예. 조금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최근에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지난 2분기에 제주도의 출생아 수가 8년 만에 반등을 했답니다. 예, 이게 네. 어떻게 추세 전환으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저도 보고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 특히 제가 이제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약간 무지개가 보인다는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네.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6월 출생아 수는 다시 감소하고 있고 무엇보다 왜냐하면 네. 코로나19 등으로 결혼 네. 시기를 미루었던 부부들이 네. 의한 출생률의 반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율도 일시적으로 네.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좋다 말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저 효과라는 거네요. 그래도 네. 저는 긍정적인 쪽으로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예. 국내나 해외 사례 중에 우리가 출산 정책으로 이거 따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까? 예. 예, 사실 살짝 컨닝하면서 말씀드려도 예,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완벽에 가까운 출산 장려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독일의 뭐 전일제 학교와 휴직 및 수당 제도라든지 예. 그리고 프랑스의 가족 중심의 수당, 조세 감면 정책, 예. 뭐 출생 장려 예. 정책 등 예. 그리고 스웨덴은 아빠 할당제와 가족 수당 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본은 좀 특이하게 남성의 육아 휴직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과 뭐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엄마의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예. 그리고 또 일 가족 양립에 아빠의 업무 부담 경감까지. 예. 그래서 육아의 책임을 사회가 예. 지는 아동 육아 사회가 지금 되고 있는 나라들이 좀 많습니다. 예. 저희랑 문제가 비슷한 모양이네요. 이 네네. 해결책이라는 게 수당, 그죠. 뭐 세금 감면, 뭐 육아휴직의 확대. 예, 예. 근데 지금 해보면 다 이게 예. 금전적인 예산, 예. 돈과 관련됐는데 예. 이 부분 조금 씁쓸합니다. 씁쓸하네요. 예. 예. 그럼에도 필요하죠. 필요하게 하고 예, 고령화의 문제도 한번 짚어보죠. 네. 예, 예. 제주도가 이제 고령 인구가 이제 19%에 달했습니다. 20%가 넘어가면 이제 예, 초고령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는 거 네, 네. 아닙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2029년 뭐 이렇게 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고령화가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저는. 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접근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게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네. 내가 이제 우리 자식들이라든지 스스로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상황이면 네. 고령화가 문제가 되지만 네. 그럼에도 정부나 도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분위기가 건강하게 네.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서 네. 이제 들어간다면 네. 그게 결국 그 네. 고령화의 문제라고는 저는 조금 그렇죠. 안 됐으면 하는 당장은 이 현상이죠. 네네. 저출생의 결과로 나오는 네네. 인구 비의 비율적인 비율적인 현상이죠. 예, 잘 대처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저 농경 사회에서 이제 산업 사회, 이제 정보 사회 이렇게 되면 네네. 자연스럽게 고령화는 이루어질 텐데 통계를 봤더니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제 50살이 되기 전에 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인이 된답니다. 둘 중 한 명이 노인. 네. 근데 준비를 참 잘해야 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잘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는데 심각하지만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근데 그 준비가 예. 저는 지금 이렇게 같이 말하고 있는 예. 우리도 지금 50대를 네. 넘어가는 중장년이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중장년이라는 나이에 예. 깜짝 놀랐는데 영원히 청춘은 아니십니다. 예. 예. 그럼에도 제가 그러면서 좀 받아들인 게 예. 제가 좀 놀랬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고령화 어르신들도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 생활을 하다가 예. 뭐 예를 들어서 직감적적으로 명예퇴직이라든지 예.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예. 단절됐을 때 예. 과연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예.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 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저는 지금 고령화에 초점을 맞춰서 초고령에게 맞춘다기보다는 예.
중장년 예. 저희 때부터 뭔가를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장년 고령화, 초고령화를 예. 자연스럽게 예. 받아들일 수 있는 예.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주목하게 되는 게 네. 고령화 이렇게 해버리면 고령 인구들이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시고 네. 그분들을 되게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본, 우리 앞서가고 있는 네. 고령화 사회를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대책을 보니까 정년을 연장한다거나 퇴직자들을 다시 고용해서 경제 인구로 다시 활용을 하는 처방을 예. 내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충분히 예. 경험과 그 노하우라든지 예. 우리가 선배님들에 대한 네. 우리도 이제 그 단계를 밟겠지만 예. 그거에 대한 경험은 예. 저희가 돈 주고도 못 사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딱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 일 그만해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다 그 사회적인 그 인식이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일만 낮은 단계에서 일용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차별화 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고령 정책이 다 보면 시니어, 실버 이제 어디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리고 재활용 도움센터도 가보면 다 연령대가 다 고령입니다. 70대. 예. 제일 하기 싫고 예. 제일 우리가 정말 좀 약간 이렇게 기피하는 예. 그 직종을 지금 고령화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중장년부터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그리고 또 교육이라는 거를 좀 하면서 예. 그분들이 노후가 조금 더 예. 좀 건강하고 예. 다시 말하지만 조금 더 본인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행복하고 예. 존재감 있는 예. 그런 대책을 조금 있었으면 합니다. 찾아줬으면. 예. 예. 그 일 지금 맡으신 겁니다. 예. 많은 예.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예, 좀 해보고 싶습니다. 고령화 문제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데 네. 제주 안에서 보면 고령화가 지역별로 이렇게 속도가 네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섬 지역은 굉장히 심하고 읍면 지역에도 이제 당장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들이 또 나타나고 이러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그 지역별로 차이가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도서 지역, 도시 지역이 심하고 읍면동, 농어촌으로 갈수록 인구 소멸은 또 더 심하고 네. 그럼에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접근성 부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부분을 교육 여건으로 좀 개선했으면 하는 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균형 발전적일 수 있게 네. 그 자연스럽게 그 농어촌과 그 도시 예. 초고령화가 이제 예. 자연스럽게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방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그 이동하는 예. 이동 수단이라든지 예. 지금 그리고 아시다시피 고령 그 운전 예. 사고도 좀 많이 난다고는 하지만 예. 너무 그 좀 부정적인 그런 예. 거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예. 고령화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진짜 충분히 뭐 우리 아이들을 돌본다든지 예. 또 제 주위에는 보면 아이들에게 유치원에 가서 예. 동화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노래 예. 합창단 예. 이런 것도 하시고 예. 근데 그 경로당의 역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보다는 읍면총은 예. 그 경로당을 활용한 예.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지역 주민들끼리도 예. 가까워지는 그런 예. 부분. 근데 그거를 그 어르신들에게 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다 보다는 예. 그래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 보건소라든지 예. 그리고 뭐 체육회라든지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서 함으로써 예. 좀 노년의 예. 배움의 기쁨 그리고 같이 하는 기쁨 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불균형을 네. 해소시켜주는 부분들이 그쵸. 지역 소멸을 막는 이 길이 네.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세대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교육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네. 여건을 좀 개선시켜주고 서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젊은 예. 층들이 떠나지 않고 노인들도 활력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지역 사회를 네. 만들어 주자. 네. 최근에 나오는 15분 도시라든가 민관 협력 병원을 만들어 준다거나 네. 뭐 산담 지역에 대학을 유치해 온다거나 뭐 이런 노력들이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해결책이 80점이 아니고 90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요번에 이슈되는 게 이동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생겼습니다. 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지역을 떠나게 된다. 아니, 떠난다기보다는 거의 고립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로원이나 뭐 우리 뭐 병원 부분도 지금 의료계도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고립돼서 있는 맞습니다. 분들, 움직임이 힘드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힘듦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되나요? 저도 80대인 아버지한테 이제 운전을 그만하시라고 드리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마트 가는 거, 병원 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안에서 내 집 근처에서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제가 잠깐 봤더니 내년 6월까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달, 1년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 특별위 맡으면서 1년이라는 기간을 보면서 처음에는 좀 제가 이상봉 의장님을 찾아가서 약간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너무 너무 하십니다. 뭐 많은 대화가 있겠지만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기간에 홍익수석 위원장을 열심히 잘 할 거라고. 근데 기간이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가 뭐 위원장으로 맡아서 특위를 맡아서 같이 가는 의원님들과 딱 1년 하고 안 한다는 거는 저희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출생도 그렇고 고령화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저출생, 고령화에 대해서 인식이 좀 바뀌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특위 활동을 1년 동안 나름 뭐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진짜 조금이지만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제안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아마도 이상봉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흑심을 좀 말씀드립니다. 결과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을 보고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대로면 한국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남겼는데 비단 머스크의 말이 아니더라도 인구 감소가 계속돼서 경제를 지탱할 힘이 없고 국방을 지탱할 힘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는 국가 소멸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 의회에 이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